제대로 된 시황과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신성델타테크를 보든, 그리고 나서 엔캠을 보든, 그리고 나서 HLB를 보든, 그리고 나서 나노신소재를 보든 시장부터 제대로 보시자는 거예요. 국내 증시 어렵다고요? 고주말쟁이들 횡보였습니다. 하락이 아니었어요. 횡보였습니다. 그 횡보 속에서 작년 상반기에는 2차 전지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수익을. 올해는요. 저PBR주 그게 아니죠. 저평가 종목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아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6위 종목에서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랠리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 흐름이 시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니까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비슷해지죠. 지금 시가총액이요. 대만 증시가 우리나라를 앞질렀어요. 아우 동네 창피해. 결론은요. 이러한 흐름이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 글로벌 증시의 빅테크에 의해서 지금 MS사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얼마만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 MS사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MS사,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전부 2020년 11월 30일 이후로 AI, 인공지능, 오픈 AI가 상용화되는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그 흐름 속에서 나도 AI 사업에 뛰어들 거야. 우리도 AI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 우리도 모든 기반을 AI에 진행, 집중할 거야. 중국의 자본금, 또 중동의 자본금, 또 소프트뱅크의 손종희 회장의 그 자본, 이런 자본이 AI에 지금 기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흐름에 박스를 쳐놓은 것은 GPU죠.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합니다. 대당 최소 2천에서 3천만 원, 또 5천만 원 이상짜리 이 GPU 한 대 가격. 지금 신청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린다는 이 GPU가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사,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되면서 GPU의 판매가 어마어마하죠. 그 GPU의 핵심적인 부품 반도체죠. 반도체 없이 무슨 AI를 합니까? 그 HBM의 수요. 그 HBM의 수요. 그게 SK 하이닉스에 연동돼 있어요. 어찌됐든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공급이 늘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계속 찍어내도 수요에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엔비디아의 흐름을 이끌어낸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위로 다시 눌려 있는데 3, 4, 5위가 시가총액 비슷비슷해요. 엔비디아가 지난 새벽에 6%까지 밀렸다가 4% 조정으로 마감이 됐어요. 엔비디아가 작년 이맘때에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다가 어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 시장의 지수의 견인은 엔비디아였다. AI 자본금, AI 인공지능 관련된 모든 성장성의 내용에 엔비디아의 GPU는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AMD, 인텔이 나도 할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미친 영향 없죠. 오히려 호재죠. 서로 막 찍어내. 서로 그러면 HBM 막 가져가.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PBR은 54.78배입니다. 국내 증시 지금 어때요? 이거래일제 눌려있고 오늘은 코스닥도 신성델타테크의 급락 반전으로 코스닥도 조정으로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의 저 PBR 종목, 상당한 강세를 띄었던 저 PBR 종목이 꺾였단 말이죠. 근데 윤정두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저 PBR 종목이 필요 없다. 지금 빅테크들이 움직이는데 PBR 54배짜리가 움직이는데 PER 94배짜리가 움직이는데
결론은 우리나라 증시를 정부가 부양하고 싶으면 저 PBR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한국전력 고질적인 적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해서 기업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저 PBR이라고 연기금, 국민연금 자금만 가지고 그걸 들어 올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주주환원 정책을 하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폭을 내주는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엔비디아처럼 배당 정책,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국내 기업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나? 충분히 있습니다. 좀 이따 하이닉스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결론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의 본격적인 스타트는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5월 24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으로 나와 20% 이상의 순이익 증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고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어휴, 글씨 보이세요? 예? 엔비디아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이야, 갭 상승이 어마어마해. 작년 5월 25일이에요. 시가총액이 이때 얼마? 1000조. 24억 7천만 주짜리 종목. 24억 7천만 주짜리 종목. 그 종목의 시가가 26% 오르기 시작했어요. 시가총액 1000조. 삼성전자의 2.5배 그 당시. 하이닉스의 10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던 엔비디아가 26% 갭 상승에 29%까지 올라가. 그리고 나서요. 이 흐름이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벌써 이미 윤정도는 이 상태에서 이게 480달러일 때입니다. 480달러. 이 상태에서 엔비디아입니다. 결론은요.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잘 보세요. 이게 언제요? 10월 4일자의 월봉 차트입니다. 10월 4일. 지금에 와서 윤정두가 엔비디아, HBM 이러면 나쁜 윤정두인 거야. 다 오르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차트 보시면 지금도 아이고 다 올랐네, 꺾였네. 윤정두가 뭐라 그랬어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는 윤정두가, 대학 가서 강의하는 윤정두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급증기는 650달러라고 했죠. 이때가 얼만데? 440달러인데 440달러짜리를 210불이 더 올라온다는 거야. 그럼 50%가 더 올라온다는 거야. 엔비디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이렇게 뛰어넘고 시가총액 5위, 6위까지 올라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50%더 오릅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하나, 둘, 셋. 안 넘어가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 둘, 셋. 440달러면 요 자리예요. 아까 보신 자리. 예? 요 자리에 지금 방송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찍어갖고 왔을까, 윤정두가? 10월 4일이라고. 여기서 440불일 때 650달러 간다고. 여기서 440불일 때 650달러가 목표 주가로. 650달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근데 650달러 돌파하기 직전에 2월달 직전에 갭 상승이 또 나와요. 목표 주가 870불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650불이에요. 죄송합니다. 690불. 지난번보다는 가능성이 높여져 있겠죠. 올해 들어서만 57.67% 올랐습니다. 올해만 57.67% 올랐습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하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난 거예요. 350불 수준에서 얼마? 746불까지 올라온 거예요. 엔비디아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갔거든.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갔거든. 하이닉스 얼마? 100조. 시가총액 지금 108조. 하이닉스 100조 그랬을 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가냐고 그러고 이상한 배터리 아저씨 그냥 삼성전자 팔아서 무슨 그런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온 폭이 작년 저점 대비 100% 넘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시장 3,300 근처도 못 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왜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면 뭐가 좋은데 23년 1월 2일부터 24년 2월 21일 오늘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3,470만 주 7억 2,800만 주짜리에 5% 수준의 매집이 들어왔는데 이 5%는 엔캠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지분 5%하고는 달라요. 엔캠은 대주주 23.47%에 5% 겨우 찔끔 샀지. 얘는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합산해서 87%야. 87%. 기관 지분까지 하면 유통 물량이 없어. 근데 그 와중에 5%를 사서 그러니 따블이 나는 거예요. 시가 총액 2위가 그냥 하이닉스만 갖고 있었어도 그냥 행복한 거야. 하이닉스 실적 16조 예상을 합니다. 영업이익. 올해 기준에 10조 8천억 예상해. 근데 이 컨센서스는 지난 10월 말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10월 말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10월 말이면 요 지점인데 요지점 8조에서요. 8조.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근데 10조 8천억. 거의 뭐 3조 증가한 거야. 40%. 아니 분기 조금 지났는데 전망치가 40% 증가했어. 여기서 40% 증가하면 얼마예요? 15조 돼버립니다. 예?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1분기 실적 나오고 그리고 나서 딱 지나면 15조의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15조 예상했던 원래 15조가 아닙니다. 여기 요 자락이 얼마 13조 예상했던 게 16조 7천억.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낼 때가 2018년도 얼마예요? 20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기억나세요? 10월 달에 그냥 쏟나기 붙듯이 쏟아부을 때 윤정도는요. 자 힘드세요?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LG화학 멋부리려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짰을까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시라고 짠 거잖아. 얼마야? 시장은 그 바닥 대비 16%. 남들 다 곤두박질 치고 시장 2천 깨진다 할 때 윤정도 혼자 2277이면은 이거는 땡큐한 위치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상계좌 1억 계좌 수준의 30% 수준의 수익인 거야. 하이닉스 55%, 현대차 25% 이렇게 담가 놓고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요? 1월 말에 방송했잖아요. 1월 말에. 그럼 2월 말까지 또 기다리셔. 어떻게? 1월 말에 방송해서 자 포트폴리오 조정해드립니다. 한 종목 더 늘어났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삼성전기 하나 더 넣었는데 삼성전기가 아쉽게도 눌려있어. 나머지는요. 45%, 25%, 15% 누구?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108조. 현대차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얼마예요? 이제 막 2억 1,100만 주짜리 이제 막 50조 깔짝깔짝해. 그런 종목에서 계좌 수익 13.64. 시장 수익 6% 올라올 때 13.64%의 이 계좌 수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야. 어디서? 이런 훌륭한 종목에서. 그러니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어이구 한미반도체를 여기다 넣어놨네. 어이구 2월 5일날 한미반도체를 여기다 넣어놨네. 결국은요 2월 8일날 한미반도체 보합에서 상한가 시가총액 7조 8조까지 올라왔죠. 시가총액 8조짜리 상한가 아주 떳떳하게 깔끔하게. 그러고 나서 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엄마 엔캠이 있네. 2월 13일자 공략주 엔캠 갭상승 5%에 상한가. 윤정도 종목에 단 한 종목이라도 시가총액 소형주 넣어놓은 거 있어요? 전부 1조 이상짜리 위주의 기준이죠. 그 흐름 속에서 어제도 오늘 공략주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반도체,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를 보십시오.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 60% 오를 때 우리나라 반도체 쪽은 움직인 게 제한적입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겼어도 제한적인 변동이었습니다. 과도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24만 원에서는 그 이하에서는 그 이상에서도 저평가지만 완전한 저평가의 매수 기회입니다. LG화학 하방 잡았죠. HLB 시간에서 2.5% 빠졌어요. 눌림목 이후에 수급 범위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 범위를 이런 흐름 범위를 하이닉스입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긴 이후에 배팅 누적 수급 범위 상상을 초월하는
하이닉스입니다. 주봉입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가질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올립니다.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또 매집의 기준, 그 기준에서 미국의 주도력을 누가 가지고 가는지. 엔비디아의 작년 1분기 실적 5월 24일 발표 나오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예?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기준. 그 기준 속에서 여러분들께 다시금 목표 주가 얼마였어요? 650불, 440불일 때 650불. 그럼 얼마? 50% 오를 겁니다 라고 해드렸죠. 근데 750불까지 올라갔어요. 결론은요, 지금 위치에서의 목표 주가 870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올해 57.67%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주간 단위 보시면 작년 5월 이후에 똑같이 흘러가다가 올해만 유독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의 눌림 효과 때문에 엔비디아의 흐름을 못 쫓아갔어. 근데 실적은요, 상상을 초월해. 이 자료는 지난해 10월 말에 KBS 공중파 1시간 반짜리 교육 프로그램 녹화하면서 가지고 간 자료예요. 그때 컨센서스 8조 13조 대비해서 얼마? 10조 8천억, 16조 7천억, 40% 가까이 4개월 만에 목표 주가가, 목표 영업이익이 상향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HBM 때문에. 비중 작년 11월에는 55%까지. 지금은요,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45%의 비중을 들였어요. 2월 포트폴리오입니다. 2월 포트폴리오. 이런 정상적인 흐름에서의 수익 범위. 저 PBR 찾기 운동이 아닌, 진짜 정부 관계자분이 전 답답한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 시장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단 한 개만 하면 돼요. 유보액에 대한 세금 부과한다.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 제대로 해라. 그게 기업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상적인 합법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도 그룹 차원에서 주주환원 정책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시장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 지금 HBM3 5세대 이제 출하하죠. 실적에 대한 부분, 매출의 30% 수준, 영업이익의 40% 수준이 HBM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지난해 10월부터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5월부터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해 5월부터.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전에부터 여러분들께 이 수익 범위를 다 잡아드린 거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싹 다.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여기서 더 날아간다니까요. 당연히 엔비디아의 3분의 1만 날아가도 얘 시가총액 200조까지 갑니다. 시가총액 200조. 엔비디아가 지금 뭐 시가총액이 2,500조까지 올라갔어요. 왜 하이닉스가 그렇게 못 갑니까? 핵심 부품 HBM을 독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입니다. 라고 공략을 해드린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략해드리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한미반도체. 2월 8일 날 상한가 갔죠? 상한가 이후에 15%나 밀렸어 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편입의 기준. 하이닉스까지도 검색에 나오는 이런 수익 범위. 자, 다시 말씀드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저는 항상 박수영재 TV에서 방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23시 50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교육해드립니다. 내일 당장 상한가 잡으실 분들만 입장하십시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